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등록 등의 금지 그리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등록을 할 때 어떤 등록에 관한 금지 사항들을 볼 것이고 결격 사유를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중 등록 금지입니다. 이중 등록 금지. 자, 개공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모두 취소됩니다. 이중 등록이면 그 두 개가 다 취소된다는 거겠죠. 모두 취소되고 행정형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 금지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자, 화면 올려서 이중 소속 금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이중 소속 금지.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사무실을 직접 가진 개공사라거나 이런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소공사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공사가 이를 위반을 하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절대 취소죠. 등록은 반드시 취소되고 행정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개공사가 아니라 만약에 소공사가 위반을 했다면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절대적인 정지는 아닙니다.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임의로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속금지고, 그리고 행정형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이중 소속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 등록증을 대여를 해주면 중개사무소 개설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역시 그 절대적인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되고요. 다른 이의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이쪽은 이제 준 쪽이고 이쪽은 받은 쪽이겠죠. 그래서 양수받았다거나 대여받은 사람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 등록도 금지가 되죠. 예, 그래서 부정 등록의 금지는 공무원에게 청탁, 등록증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을 쓴 거죠. 청탁이나 등록증 위조라든지 이런 부정한 방법을 써서 등록을 했다면 개설 등록은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리고 무등록과 같이 3년 3천만 원입니다. 예, 중한 형벌이죠. 예, 무등록도 3년 3천만 원이었고 이것도 부정 등록도 3년 3천만 원입니다. 예,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는 조금 잘렸기 때문에 잠깐 화면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등록의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것은 등록이 안 되는 사유이고 받은 등록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입니다. 예, 받은 등록도 취소시킬 수 있고 등록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하려 해도 안 되고 받은 등록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개업을 못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이제 같은 뜻이겠죠? 등록의 결격 사유로 이제 여기서 볼 건데, 다시 한번 보자면, 개공사 법인 같은 등록을 하려고 하는, 개공사 등록을 하려든지, 법인 등록을 하려든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이 결격 사유가.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그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예, 영업을 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는 취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제한 능력자고요. 그 다음에 뭐 파산자, 예, 이쪽으로 이제 수형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화면이 잘렸으니까 일단 요 세 개만 보자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개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그럼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가? 예, 이거는 미성년자는 쭉 읽어보겠지만 나이가 차면 됩니다. 나이가 차면. 예, 나이가 차면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를 해주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어른이다 해서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의자를 해주더라도 우리 이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격 사유가 빠지진 않고 여전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성년 의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의 동의 얻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나이가 만 19세를 이제 벗어나야 이제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우선 말을 뜻을 보자면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이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이 인정이 돼서 법원의 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땅땅땅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입니다. 이게 더 심한 거죠. 이쪽은 능력이 부족한 자 정도의 그 설명이라면 여기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이고 역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이면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 여기까지가 해야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거든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해야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느냐? 성년이 되거나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그러니까 역시 벗어나는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이 되거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미성년을 말하는 거네요. 후견 종료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후견을 받고 있잖아요. 후견을 받고 있으니까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요 그대로 또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격 사유이에요. 근데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격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파산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복권이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수용자는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있기 때문에 화면 올려서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형자는 두 개가 있네요. 수형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여기서 이제 한 케이스고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입니다. 집행이 종료된 사람 아니면 집행이 면제된 사람, 그 사람이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예,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인 거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했으면 오케이. 그리고 뭐 집행이 면제된 면제라는 건 여기 있어요. 특별사면이라든지 법률의 변경이나 형의 시효 완성 이런 걸로 면제 예가 있는데 면제가 만약에 됐다 하면 3년이 지나면 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이다 그러면 실제로 감옥에 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 징역, 사형. 사형은 뭐 사람이 저기니까 안 되는 것이고 금고나 징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면 물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뜻이지만 금고, 징역, 사형을 금고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금고랑 징역 이 두 개를 케이스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금고나 징역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어야 풀린다. 예, 결격사에서 풀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예요. 이거는 이제 집행을 미루는 거잖아요. 뭐 2년 유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이거는 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는 못 보는 거죠. 등록을 못 하는 거죠.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유예를 벗어나면, 유예가 끝나면 이제 결격사유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쪽 위에 거는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유예라면 유예 기간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집행유예가 맞는 거지 선고유예는 아닙니다. 선고유예라는 거는 선고를 유예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형을 받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고를 지금 유예하는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아직 시작도 안 했죠. 형이 시작도 안 했어요. 선고를 유예하는 거니까 선고유예하면 우리는 X로 얘기를 해야 되고, 집행유예만 여기서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유예가 끝나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 법을 위반하여, 이거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를 저희 강사님께서는 2벌 33으로 외우라고 하셨어요. 2벌 33.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2벌 33으로 외우시고요. 300만원 벌금형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거 외우시고, 다음에 5번은 자격이 만약에 취소됐다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되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결격사유에 들어가게 되죠.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사유에 들어가가지고서 3년이 기다려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자격이 만약에 취소가 아니라 정지된 사람이라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예요. 정지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 자격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렇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다면 역시 3년이 경과되어야 이제 풀리는 거예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역시 결격사유에 걸려서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격 취소 3년, 개설 등록 취소 3년, 자격 정지된 자는 정지기간 중. 예, 이렇게 세 개는 쌍으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가 정지기간 중이라면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폐업 신고라고 다시 등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정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업무 정지가 더 중요해요. 폐업 신고보다. 폐업 신고를 한들 정지 기간 중이라면,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면 다시 못 봅니다. 다시 등록 못 해요.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을 벗어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 개공사뿐이 아니라 법인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다음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그러니까 법인에 공인중개사가, 일단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했고,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 그쵸?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는 법인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들이 전체가 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결격사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그 사람을 2개월 이내에 이제 해소시켜야 됩니다. 뭐 고용을 해소하든지 그 사람을 이제 반드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이제 등록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반드시 해소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뭐 내보내든지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 지역은요. 업무 지역, 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공사죠.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법인 개공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모두 전국으로 해석이 된다. 따로 없다라는 것 같아요.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예, 제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석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부칙 6조인 개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개인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런 부칙 6조인 개공사는 근데 저기 활동 영역이 국한이 됩니다. 예, 본인 사무소의 시도에만 국한이 됩니다. 서울시면 서울시, 뭐 부산광역시면 부산광역시,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본인 사무소의 시도에만 그 지역이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할 수가 있고, 위반 시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업무 지역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 제한으로 지역을 제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부칙 6조인 개공사는 본인 사무소의 시도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화면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원칙이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이죠. 법인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공사가 있고 법인 개공사가 있잖아요. 예. 개인 개공사는 사무실을 달랑 하나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이중 등록도 안 되니까 등록 하나, 사무소 하나밖에 못 가지고, 법인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지점격인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관할구역 외에다 둘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뒀으면 서울시 뭐 은평구에는 둘 수 있죠. 예, 그렇게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은 그렇고 개인은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중 등록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중 소속 안 된다고 했는데, 사무소를 2개 가진다거나,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사무소를 2개를 가진다거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외의 장소에 독립적인 공간을 두어서 이중사무소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천막 같은 떴다방 당연히 안 되고요. 텐트도 사무소로 봅니다. 그 텐트 친 거요. 텐트도 사무소로 봐서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런 거 모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취소가 아니라 상대적인 취소고요. 취소될 수도 있고 징역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개사법 4번 등록 등의 금지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